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이 글은 시조라 그랬죠? 단시조입니다. 참꽃이네요. 요즘 이제 진달래 다 졌잖아요.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하고, 개꽃을 그 산철쭉 개꽃이라고 합니다. 진달래는 수술이 끈적거리지 않아요. 근데 산철쭉은 이게 끈적거립니다. 그걸 만지면 끈적거려요. 그리고 거기에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진달래와 산철쭉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진달래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잎이 생기고요. 철쭉은 잎이 있고 꽃이 생깁니다. 네, 꽃이 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형 대신 진용 갔을 그 산길에 곱던 참꽃, 올해도 어김없이 절묘오네 혈서입니다. 혈서. 남아서 부끄러운 사람 한 명 안부를 묻네. 이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진용이라는 것 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진용,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갔어요. 징용은 전쟁이나 사변에서 준하는 비상사태 때 인적 자원을 강제적으로 집합시켜서 착취하는 무자유 노동을 한 형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요. 우리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나라 밖이나 뭐 막 있잖아요. 일본 저쪽 뭐 어디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나라 안에서 징용을 한 사람들이 21.9%예요. 전 국민의 그때 당시에 2,500만 명 정도, 남북한 합쳐서 2,500만 명 정도 됐는데 21.9%가 이 일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그게 21.9%면요 어느 정도냐면 600만 명 정도 돼요. 2,500만에서 600만이 강제 노역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노동력 착취. 그래 우리 노동력으로 자기들은 다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패했지만. 그래서 한번 형 대신 진용 같다. 지금 진용을 왜 형 대신 갖겠습니까? 대체적으로 형은 장남이었겠죠. 여기서 장남이니까 형을 숨겨놓고, 그런데 그 족보를 이어야 되니까 형을 숨겨놓고 그 동생이 진용을 간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갔을 그 산길에 곱던 참꽃, 이제 진용 갈 때, 끌려갈 때 지금 진달래가 딱 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절면서 온대요. 그러니까 진달래가 한 번에 확 피는 게 아니라 저런 것처럼 이렇게 피는 거예요. 산등성에 이렇게 무더기로. 예. 혈서처럼, 이제 그 혈서를 쓴 것처럼 이렇게 지금 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아서 부끄러운 사람. 이게 뭐냐면 남아서 부끄러워요. 지금 남아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형이죠. 네, 형은 동생이 자기 대신 죽었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 죽은 동생이 한 명 이제 형이 안부를 묻는데 참꽃으로 울어요. 봄마다. 이게 좋은 시조죠. 네, 아주 짧아요. 45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 시조가 그래서 이게 맛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꼭 시조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시조는 그 시대 상황을 진달래꽃에 대비해서 멋지게 풀어냈거든요. 꽃을 통해서 민족혼도 불사르고 있습니다. 이 45자 아주 짤막한 3장 6구에다가 이렇게 말을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말만 장황하게 뭐 한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짧을수록 시는 좋습니다. 짧게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이 코너는 제가 이제 꽃시를 쓴 코너거든요. 왜 꽃시로만 했냐면
사실 그 꽃이라는 것은 사유를 밝게 하잖아요. 어떤 경우든 밝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씨를 씀으로써 또 그 꽃에 관련돼서도 좀 알 수도 있고요. 또 꽃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꽃씨를 씀으로써 많이 마음을 힐링하고 명랑하게 할 수 있어서 이 코너에는 반드시 꽃씨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참 옥잠화네요. 옥잠화. 옥잠화는 8, 9월에 피거든요. 8, 9월에 피는데 꽃말이 조용한 사랑입니다. 조용한 사랑이에요. 그 꽃말은 있잖아요. 꽃말은 정말로 이게 그 씻을 때 그 꽃말을 꼭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꽃말은요, 그 꽃을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가장 짧은 단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말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 아니, 예를 들면 이게 꽃말이 뭐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꽃말을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이건 꽃말을 보면 이게 지금 조용한 사랑이에요. 이 조용한 사랑, 이 꽃은 조용한 사랑이구나를 바탕에 두고 꽃을 생각하면 더 꽃씨를 잘 쓸 수 있어요. 어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 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 글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꼭 수첩을 갖고 다닌다든지 적을 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베이스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걸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무 시집도 많이 있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지로 있고 이게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마치 이제 그 옥비녀처럼 생겼다고 해서 옥비녀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옥자마하고 비비추를 많이 그 차이점을 몰라요. 간단해요. 옥자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월에 흰 꽃으로 펴요. 꼭 비녀처럼 생겼어요. 이거 뒷꽂이 여자분들. 지금은 이제 뒷꽂이 않지만은 저희 할머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뒷꽂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비비추는요 연한 그 보라꽃이에요.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파리도 비슷하고 꽃도 비슷한데 이것은 조금 6월달 좀 먼저 펴요. 비비추가 먼저 피는데 그 연한 보라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미소가 희기로 서니 어느 목숨이 이보다 힐까? 쉽죠? 생목숨에 사로잡힌 향기가 한올 허공으로 풀리는데 차가운 불로 심장에 닿는 따뜻한 고요. 요 줄 쳐놓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차가운 불로 심장에 닿는 따뜻한 고요가 심장에 쫙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직 가슴 열지 못한 그리움 결기도 저와 같으리라. 결연한 거죠, 결기. 정말 그리움이 절실한 거예요. 절절한 그리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고 싶어서 절절한 거, 아주 막 결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 화장을 배우기 위해 답은요, 3, 4, 2, 1이에요. 3, 4, 2, 1. 거울 속 백옥 같은 피부를 분칠하며. 거울 속에 이렇게 화장을 하려면 이제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는데 얼굴이 그러면 너무 좋은데 또 거기다 더 분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쪽머리 틀어 올려. 이 쪽머리를 반드시 틀어 올려 그 비녀를 꼽잖아요. 옥비녀를. 필려. 쪽머리 틀어 올려. 옥접을 뒷꽂이 하는 누이. 옥비녀예요. 옥접. 나비접입니다. 이게 옥돌에다가 그 손잡이 있는 데가 나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끝다리가. 옥비녀의 끝다리가. 그래서 옥접을 그 옥비녀라고 그럽니다. 나비를 새겨놔서 나비접자입니다. 이게 구슬옥의 나비접. 옥돌로 나비를 새긴 뒷꽂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뒷모습. 어느 뒤태가 이보다 더 고울까. 앞도 고왔는데 뒷모습 그 옥접. 그 옥자마 같은 그 꽃비녀거든요. 옥비녀거든요. 이게 또 너무나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정사각이네요. 쓸쓸함에 질문하라.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깨문 혀처럼 아릴 때 이랬거든요. 앞에 외로움을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깨문 혀처럼 외로움이 아릴 때. 말이 어떻게 똑같은 것 같아도요. 그거 좀 틀려요. 뒤에 있는 외로움과 앞에 있는 외로움은 틀립니다. 그 어떤 그 시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앞으로 가잖아요. 행을 앞으로. 그게 다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외로움을 더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깨문 혀처럼 외로움이 아릴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외로움이 좀 더 강해요. 이게 글을 쓸 때 이런 거를 참조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기차역으로 향하고 싶다. 여기서는요. 내가 있는 이곳에를 삭제하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기차역으로 향하고 싶다.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기차를 우두커니 바라보며 바람 같은 울음을 울고 그냥 우연히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내 님이 탔을까? 내 그리워하는 님이 거기 있을까? 뭐 이제 그 생각을 하며 눈물 짓는 거죠.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 소멸하는 추억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보다는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 소멸하는 추억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하던입니다. 소멸, 없어지는 거죠. 소멸하던 추억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야 좀 더 말이 좋습니다. 어둠을 건너온 것들을 묶여있는 목록과 여기서는 묶여있는을 삭제하겠습니다. 어둠을 건너온 것들의 목록과 빛을 횡단한 많은 노수구 무늬를 꽃잎처럼 던져주며 약간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냥 뭐 뺄 것도 뺄 수 있으면 빼기도 하고 이대로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잃어버린 추억을 복원하고 싶다. 추억도 잊어버렸대요. 잃어버렸대요. 돌아서면 그리운 기차는 추억의 야적장인가. 그러니까 야적장은 야외에 물건을 쌓아놓은 거죠. 기차만 바라보면 그리움이죠. 추억이에요, 추억. 울다 버린 휴역인가. 이건 휴역은 좀 어려워요.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을 휴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이 휴역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울다 버린 시간인가. 또다시 여러 대의 기차를 보내고 막차마저 보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차를 쭉 보냈고 거기 계속 서서 막차마저 보내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은 또 다시라는 부사가 있거든요. 또 다시 이건 요즘 원래 어법으로는 또 다시를 띄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냥 또 다시를 이렇게 많이 붙여서 씁니다. 네. 시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법상으로는 또 다시를 좀 떼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요즘 많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돌아갈 곳 없는 침묵도 당신에 대한 감정임을 알 때. 지금 막차마저 보내고 돌아갈 곳도 없는 내가 그것도 하나의 침묵도 당신에 대한 감정이에요, 지금. 그리움의 눈물을 삼키게 하거든. 쓸쓸함에 질문하라.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빈 만 가지 슬픔 중에 밤잠 스치는 소박한 낭만이 있으니, 낭만 하나 있으니, 낭만 하나 있으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당신에게로 향하고 싶다. 아까 내가 있는 이곳에 지었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당신에게로 향하고 싶다. 아직 떠나지 못한 거죠. 네. 어디론가 내가 지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차를 바라보며 이거를 지금 쓸쓸함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관념적일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좀 더 하려면 이제 뭔가 사람을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좀 관념이 많이 희석됩니다. 자, 부분 감상이네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가장 외로운 부위. 얼굴이 가장 외로운 부위래.
앞서서 그 등이 가장 이롭다고 한 시인도 있었습니다. 등을 만지다 해서. 근데 이제 얼굴이 가장 이로운 부위라고 이분은 이렇게 했는데요. 얼굴 한번 알아볼까요? 얼굴 근육을 표정 근육이라고 해요. 그 얼굴 근육에는 총 94개의 그 근육이 있대요. 그런데 퀴즈입니다. 웃을 때 쓰는 근육은 몇 개나 될까요? 44개의 근육이 있어요. 우리 그 표정 근육이 얼굴에 44개가 있는데 웃을 때 쓰는 근육. 5개? 아니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이, 그거 근접해버렸네요. 아주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웃을 때 필요한 근육은 17개랍니다. 그러니까, 찡그릴 때는 단순화돼요. 10개 미만이랍니다. 근육이. 10개 미만으로 찡그려버리는 거예요. 웃으면 더 정겨운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표정 근육은 다 있어요. 동물도 다 있고, 이 표정 근육이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들 건드리고 하면 표정을 내놓잖아요. 무서운 표정. 자기 나름의. 근데 웃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소가 웃는다고 하는데 천만이에요. 사람에게만 웃을 수 있는 근육을 준 거예요. 유일하게 동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만물의 영장에게만 표정 근육 17개를 준 겁니다. 나머지는 그럼 43개에서 나머지 근육들만 갖고 있겠죠. 다른 그 동물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웃는 것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근육의 주름을 많이 안 생기게 한다 보니까. 근데 찡그리는 그 주름은요, 굉장히 어둡대요. 어두워서요. 사람이 항시 나이 들을수록 미소를 가지라고 제가 항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소는 어떤 화장품보다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르고 찡그리고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찡그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그 미소, 웃던 뭐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을 그렇게 항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물상의 봄이에요. 고물상. 지금 어떤 고물상이 있는데 봄이 왔어요. 보겠습니다. 마당가 민들레꽃은 자꾸 결말을 재촉한다. 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말을 재촉한대요. 그러니까 민들레꽃이 지금 마당가 고물상 어디 마당가에 민들레꽃이 폈는데 결말을 재촉한다는 것은 딱 민들레 올라갔고 가터를 딱 동그랗게 호흡은 불을 지금 바람 보면 날아갈 지금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가다 제가 그렇게 몇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도 민들레꽃을 쓸 때는 꼭 홀씨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민들레 홀씨라고 쓰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후세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시에서 그렇게 싹 써놔가지고 그것이 많이 굉장히 멋있는가 봐요. 물론 잘못 쓰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민들레 홀씨가 아니고요. 꼭 쓰시려면 민들레 가털이라고 하든지 민들레 씨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홀씨는요. 무성생식제표거든요. 무성생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것들이 무성생식을 하냐면 포자, 곰팡이, 균류, 그 다음에 양치류, 버섯이라든지 이게 있잖아요. 그게 무성생식을 하는 것들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민들레 홀씨라고 하는데 절대 쓰지 마세요. 민들레 홀씨라고 하면 그건 좀 안 돼요. 예, 뭐 그걸 당당하게 뭐 시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조금 그걸 알으면 쓸 수 없는 겁니다. 바르게 써주는 게 좋아요. 아무리 시지만. 납작 엎드려 무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슴이 부풀 때마다 결국 우리가 민들레 꽃이에요. 지금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결말이 재촉은 나겠죠. 이곳에서 다시 붕 바람에 날려서 어딘가로 우리가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푸른 하늘로 꽃씨를 날려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고물상에 있는 그걸 따가지고 혹 불잖아요. 그러면 샥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고 그 꽃씨를 따라 우리도 뿔뿔이 따라간 거예요. 민들레 꽃도 되면서 우리도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렇게 글을 써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글을
써주시면 좋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네요.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가족 속에 이 지금 두 행만 가져왔는데 사실은 다른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어절이 행이 좋아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가 먼저 돌을 놓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끝까지 돌을 움켜쥐고 있었다. 좀 대단한 거예요. 어떤 지금 상대방은 저거 이제 돌을 갖고 있어 둘이 짱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던질 태세 지금. 근데 지가 놓기 전까지 나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너도 놓지 않고 나도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라고 지금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돌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돌은 뭐냐면요. 맹목과 위험. 맹목과 위험. 예리한 긴장과 어떤 균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 하나를 가지고. 네.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고 부자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맹목과 위험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예리한 긴장.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통해서 그가 먼저 돌을 놓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끝까지 쥐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선인장입니다. 상처 속에 눈물을 저장했던 것인가? 상처 속에 눈물이 있어요. 수위, 물높이죠. 수위가 머리로 차오를 때까지 가시까지 고추 세운 채 버티다가 삶이 문득 굴욕적이라고 느꼈을 즈음 그랬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결국 어떤 삶이 부대끼면은 가시만 남을 수가 있어요. 이 가시만. 이게 좀 막 그런 그 어떤 우리가 현실을 그 선인장을 통해서 그 한 내용이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계몽 사상가인 프랑스 드 비풍은요. 글은 곧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글이 곧 그 사람이 돼요. 이것은 한편의 글 속에서 각자의 사상과 내면의식, 진실성, 가치 추구 등이 담겨있는 말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의 품격은 그 사람이다. 그 캐릭터죠. 그의 품격은 그 사람이에요. 그 똑같은 1000편의 시를 썼는데 똑같이 쓴다 보면은 우리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박성희 회장님이 쓴 글과 차상현 선생님이 쓴 글과 문영미 선생님이 쓴 글이 다 틀려야 돼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라는 말이 꾸준히 연마해서 그 좋은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글, 오늘은 필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필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든 이미지로 읽는 습관을 가져라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루한 시간 이만 마칠게요. 네.